87. 가나선과 본격 돌아봄. 가나선은 이먹고라고 하는 언구를 참고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타파하여 아무것도 아닌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불성, 감성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불교가 동토에 와서 발전시키고 이루간 획기적인 깨달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전해본유 생각이 든 상태로서 생각이 정권을 잡아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먹고라는 생각을 감각할 힘이 없어 화두가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히 수승한 근기에 있는 소수자들이나 성공할 뿐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일생을 참고해도 몸에 병만 생기고 허송세월만 합니다.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려면 생각이 끝까지 나아가 사유와 사색의 차원이 되어야 감각의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도 여물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하라고 감각을 발동시키라고 화두를 주는 것이 순서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나라에서는 국권의 책을 통하여 좌뇌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자기의 행동을 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감각하고 자기의 표정을 감각하도록 하는 몸돌아봄을 거쳐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감각하는 마음돌아봄을 거쳐 감각을 일깨우고 살린 다음 본격 돌아봄으로 생각의 이원성, 보는 자기, 현재심,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과거심과 미래심, 보이는 자기로 분열된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밖의 자기, 보는 자기가 안의 자기, 보이는 자기를 향해 감각이 생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뚫고 들어가는 봄 감각의 힘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아무것도 아닌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본성, 영성, 감성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가나선을 통하여 화두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좌뇌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범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은 다음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으로 감각을 살려낸 다음 최종적으로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본 88. 영격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이론성인 감성을 주체로 삼은 사람입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이원성인 생각을 주체로 삼는 전해본유 예고유주의 삶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럼도 운해본유 감성유지가 된 사람은 애구가 텅 비어 겸허하고 정신의 광명이 발로되어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며 생각이 고요하여 따지고 다투고 짜증내고 울부짖지 않고 안정된 가운데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격이 높은 사람은 주변을 밝게 비추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넉넉함으로 따스한 눈길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주의주장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영격이 높은 어른은 영격이 낮은 어라를 포용하고 이해하여 알아듣고 깨닫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혹은 칭찬을 통하여 혹은 따끔한 일침을 가하여 영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영격이 낮은 사람의 전모가 보이지만 영격이 낮은 사람은 영격이 높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이 영격이 낮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영격이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동물성과 귀신성을 넘어선 사람이므로 말과 글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소박하고 겸허하고 진실합니다. 돌을 닦으면 덕이 나타납니다. 인성교육은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함으로 에고 생각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림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봄나라 책 9권은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영격이 높아져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태양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꽃피웁시다. 본 89 소통과 화해 대인관계에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란 대립갈등 투쟁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점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에는 음과 양, 보수와 진보, 긍정과 부정, 높고 낮음이 아무 문제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태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의 주장을 들음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과 주의를 텅 비우고 들음으로써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한 연후에 나는 이렇게 이해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내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나의 입장을 비워 너와 나로 벌어지기 전에 텅 빈 하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의 주장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놓아지면서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의 주장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둘 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란 생각이 달라 불통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게 될 때 양자 간의 의견이 달라지기 이전에 텅 비어진 하나 자리로 통합입니다. 내가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의 주의 주장이 텅 비어져 양자 간의 공통적인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당장 화해가 존재합니다. 몸으로 물질로는 둘이나 영으로 본질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본질에서 둘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갈려 나왔으니 둘은 하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을 소통시키면 하나의 화해가 됩니다. 세상의 소통과 화해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격이 높아 상대를 포용하고 귀 기울여 듣고 넉넉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소통과 화해는 절로 이루어집니다. 봄 90 소통의 미학. 잘 아는 사람이든지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든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냉랭하고 서먹서먹하여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분위기를 일전시켜 소통을 하려면 걸어잠근 빗장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발전시키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가 해야 합니까? 어른이 해야 합니까? 의당 영격이 높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격이 높다는 생각마저 텅 비운 가운데 모두가 역할 분담으로 평등하다는 견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인사말을 건네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묻는다든가 직업을 묻는다든가 취미를 묻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잘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답하기 쉽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물어보기보다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 배우겠다는 낮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좋아합니다. 묻고 배우는 자세가 낮은 자세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여 막힌 언로를 틉니다.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여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윽고 상대도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친구가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의식 수준의 높낮이를 초월하여 역할 분담이라는 평등한 차원에 서야 합니다. 봄 90일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듦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사람은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유유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섬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올려주는 덕을 베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봄 92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이 제멋대로 나불거리는 일이 사라지므로 조용해집니다. 생각을 이겼으므로 생각이 충동적으로 말하는 욕구가 감각됨으로써 발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동 제어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침묵이 유지됩니다. 자기가 말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할 것이 없는 텅 빈 침묵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텅 비워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입은 다물어지고 귀만 열어놓아 자기가 말할 사연은 없으니 남의 사연에 귀 기울여 들을 일 뿐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다가 딴 생각으로 빠져들지도 않고 중도의 화제를 돌리지도 않고 중간의 말을 가로막고 발언권을 빼앗는 일 등이 없습니다. 오직 들어주는데 온 에너지를 바칩니다. 생각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 소리 들어보라는 사람들 뿐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기에는 발언권을 잡으려고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신경전을 벌이지도 않고 발언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 반분이 풀려 후련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게 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차판에 자기 말을 고스란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생각을 본의로 사는 사람은 밖으로 나팔을 부어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소리를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데 고스란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생각을 본의로 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발언을 존중하여 있는 그대로를 고스란히 끝까지 거부와 저항이 없이 다 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에고가 비워져 천지 만물을 소유하는지라 물욕이 없으므로 지공무사하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이라야 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화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봄 93 관세음보살. 보살이란 세상의 소리를 들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영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란 사람들의 말소리입니다. 남의 소리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소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이라야 생각이 텅 비어지고 침묵이 되어 중생들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중생이 만나면 남의 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 자기 말소리를 들어주기만을 바라므로 남의 말은 건성으로 듣고 자기가 할 말에만 관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말을 무조건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명해주는 관세음보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등 누구도 관세음보살이 아니므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자기 하소연을 다 풀어놓아 회원을 합니다. 생각의 모두를 바꾸어 감각의 모두가 되면 중생이 관세음보살이 되어 만나는 중생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어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봄 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평화가 옵니다. 지금은 생각이 감각에게 이기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대립갈등 투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무의식적이 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감각과 생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생각 본위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감각 본위의 일원성이 주체가 되어야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개인이나 인류가 평화를 맞이하려면 생각과 감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이겨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야 일원성이면서 텅 빈 재료가 드러나 주체성이 되어 생각과 감각의 상극의 관계가 감각과 생각의 상생의 관계로 됩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은 결국 에고라는 생각이라는 거짓과 봄이라는 감각이라는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봄 95 상극과 상생이란 좌뇌본유 생각일주의 삶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짓밟아 상극하고 우뇌본유 감각일주의 삶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상생합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앞생각과 뒷생각 간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일원성이 되어야 죽었던 생각을 살려내어 용처에 따라 부리고 쓰는 감각과 생각의 상생이 됩니다. 생각이 정권을 잡으면 감각을 억압하고
생각과 생각끼리 다투어 상극이 되고 감각이 정권을 잡으면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을 내어 부리고 씀으로써 감각과 생각이 상생합니다. 원시 반본은 감각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감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감각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 감각이 먼저입니다. 원래 시작은 감각이니 감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시 반본입니다. 태출한 공간이요 공간의 감지 능력이 감각이고 운행이란 시간을 굴림이니 시간의 인식 능력이 생각이니 감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이란 시간의 운행 능력인 생각본 위에서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본 위로 돌아감입니다. 원시반본이란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돌아감입니다. 잘못된 생각본 위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감각본 위로 돌아감입니다. 감각을 억누르고 가상공간에서 생각 단독 플레이로 시간을 운행하던 거짓과 환상을 깨뜨리고 감각을 활짝 펼쳐 현실 공간을 회복한 다음 생각을 통한 시간을 운행을 하여야 진실로 돌아감입니다. 봄 97 최후의 만찬 최종적으로 성차림을 하여 물성의 존재 생각본 위의 인간을 영성의 존재 감각본 위의 인간으로 만들고자 초대하여 먹이는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상은 다 차려졌으니 더 이상 차릴 상이 없으니 최후의 만찬입니다. 차려진 음식을 골고루 다 먹으면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몸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주인이 둘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감각은 일원성인지라 감각이 주인이 되면 일심부동심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숨에 자유자재합니다. 일심이란 하나라는 것마저 비워진 제로 무심입니다. 무심영성에서 감각과 생각이 거느려집니다. 텅 비어야 우주만유를 담아내고 하나가 들어야 시간을 운행합니다. 하나를 통하여 본질 무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를 통하여 현상 유심으로 나옵니다. 상은 다 차려놓았으니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홉권의 낭독 듣기 동영상 보기가 최후의 만찬에 차려진 음식입니다.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을 위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봄 98 하나가 제로인 도리까지 보아야 생각은 물질인지라 천지만물이 수와 음양의 기운으로 돌아가듯이 하나의 자기가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로 분열되어 환경 조건에 따라 음양 상생 음양 상극으로 물리 화학법 규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를 되풀이하면서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생각의 이원성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주체성이 없어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라는 동물적이고 기계적인 물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생각을 감각의 범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흐트러지는 마음,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력, 일심, 감성이 주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자리 잡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집중력, 일심이 형색이 없어 텅 비어있는 도리를 깨달아야 물성이 영성으로 바뀌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의 힘만 길러 쓰고 사는 정도로는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 자리까지 와서 그 하나마저 없는 도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도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인 도리까지 깨달아야 진리를 정각함입니다. 텅 비어야 환경 조건을 초월하여 만물을 포용하고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하여 천당 극락을 수용하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봄 99. 감각을 감각해봄. 생각을 감각해보면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보아 텅 빔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보면 생각이 없어 감각만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감각을 감각해봄이 됩니다. 보는 자는 보이는 자가 사라지면 보는 자 자체를 보게 되니 감각이 감각 자체를 감각해봄이 이루어집니다.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환함이 감각됩니다.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영성, 감성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봄 자체를 깨달아 봄나라가 건설됩니다. 봄백 하나를 통과한 무심이 진무심이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이례가 되고 몽중이례가 되고 숙면이례가 되어야 하나 자리에 도달하고 그 연후에 텅 비워져야 진공입니다. 하나를 통과하여 텅 빔을 깨달아야 하나의 힘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통과하지 못한 텅 빔은 진공이 아니고 무기공입니다. 무기공에서는 멍청하여 하나를 부리고 쓰지 못함으로 에너지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텅빔이라고 다 같은 텅빔이 아닙니다. 하나를 통과하여 텅 비워진 것은 진공이고 하나를 통과하지 않은 텅빔은 무기공입니다. 말은 같으나 그 내용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생각을 감각해 봄 생각의 이원성에서는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괴롭고 감각의 이원성에서는 일심이 되고 부동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으나 툭 터진 맛이 없습니다. 하나 자리에서는 만물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만물을 포용한 가운데 일심을 부렸어야 공명정대합니다. 그러므로 둘에서 거슬러 올라 하나를 알고 하나에서 거슬러 올라 제로를 아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생각의 봄, 감각의 봄으로 왼손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봄이 생각과 감각의 주인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텅빔을 보고 알았다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데 하나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여 텅빔도 유지하지 못하고 일심 부동심을 얻지 못하여 실전에서 무너집니다.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봄 101 둘 하나 제로의 관계 둘 차원은 물성의 차원입니다. 거기에는 성별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이 상대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합니다. 물성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아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있을 때와 생각이 없을 때가 서로 다르고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서로 달라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하나의 차원에서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한결같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음이 있고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에서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한결같음이 양자에 대한 공통 분모입니다. 제로의 차원은 영성의 차원입니다. 제로의 차원은 서로 다름도 없고 한결같음도 없습니다. 영성의 차원이 되어야 한결같음이 없어
물성을 포용하는 동시에 물성 속에 존재하여 포용당합니다. 제로 차원이 되어야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제로 차원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생로병사 가운데 살면서 생로병사를 초월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번뇌망상 가운데 살면서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는 물성의 바탕인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성이 물성을 창조하고 운행하기 위하여 나가는 문입니다. 하나가 있어 본질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가 있어 물질로 나올 수 있으니 하나는 영성과 물성을 이어주는 현관문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문제 하나에 자기가 서지 못하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됨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보는 자를 현재라고 하면 보이는 자는 과거이거나 미래입니다. 시간적인 분열 현상입니다. 보이는 자가 과거일 때는 보는 자는 바뀌되어 안에 저장된 과거를 보고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보이는 자가 미래일 때는 보는 자가 아니 되어 자기가 투사한 밖을 보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통한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대립, 갈등, 투쟁이 일어나 하나가 보존되지 못하고 흐트러집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면 보는 자가 시간적으로 앞이 되기도 하고 뒤가 되기도 하여 공간적으로 아니 되기도 하고 밖이 되기도 합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기 이전에 봄의 차원에서는 시간적인 먼저나 나중, 공간적인 안과 밖이 없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인지라 여여합니다. 분열의 차원에서 합일의 차원으로 가야 물성이 영성으로 바뀌어 자유행위나 번뇌망상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합니다. 봄백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본래 하나이면서 제로인 영성이 시간적으로 선으로 갈리면 공간적으로도 안과 밖으로 갈려 흐트러져 영성이 죽습니다. 영성이 죽으면 물성으로 추락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으나 물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환경 조건의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자리로 돌아가려면 시간적으로 손으로 벌어지고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뭉치고 뭉쳐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지는 힘보다 모으는 힘이 커야 뭉쳐집니다. 뭉쳐진 상태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과 밖,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순간을 여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안주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연의 자기 봄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 뭉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봄백사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 내면의 하늘은 전 우주가 담긴 본질의 하늘이고
외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고 외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외면의 하늘을 살피는 것은 기상대에서 하는 일이고 내면의 하늘을 살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자기 안에 임재한 하늘을 지금 여기에서 봄입니다. 내면의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라는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각, 미래 생각으로 내면의 하늘에 구름이 끊임없이 일어나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한의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감각이 활짝 열려 구름 한 점 없는 내면의 하늘이 보입니다. 존재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봄으로부터 몸을 자기로 여기던 땅에 속한 물성의 존재가 하늘을 자기로 하는 영성의 존재, 하늘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하늘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외면의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내면의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외면의 하늘을 내포하지만 외면의 하늘은 내면의 하늘을 내포하지 못합니다. 외면의 하늘은 부분이고 내면의 하늘은 전체입니다. 내면의 하늘이 우주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보아야 우주의 하늘을 봅니다. 내면의 하늘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보는 자기가 없이 보아야 지금 여기 봄 하나가 되어 내면의 하늘이 보입니다. 봄 배고 누가 장애자인가 장애자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장애자란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줄은 알아도 자기의 정신이 장애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남이 도와줄 수 있지만 정신의 장애는 남이 도와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은 봄 하나인데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정신이 분열되어 거짓과 환상을 진실로 착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고 근심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괴롭게 사니 어찌 장애자가 아니겠습니까? 정신의 장애를 고치려면 생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모으고 모아 지금 여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어 하나이고 공간적으로 안과 밖이 없어 하나이면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의 장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정신이 돌아옴입니다. 누가 장애자입니까? 내가 장애자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생각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안으로 모으고 모아 뭉치고 뭉쳐 하나에 고정시키는 실력, 부동심, 일심을 얻어야 내면의 하늘이 열려 정신의 장애를 고칩니다. 봄 106시절 인연 두루 차원에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시절 인연이 도래함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야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합니다. 책을 통하여 성리 엄마를 통하여 생각이 갈 때까지 나아가 생각의 한을 다 풀고 난 다음 감각을 발동하여 생각이 잡은 정권을 인수받기 위한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본격 돌아봄으로 일단 진입하면 중도에 포기하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이상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본격 돌아봄에 진입하면 성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시절 인연을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자기가 착실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절 인연도 자기가 만듭니다. 일단 발동이 걸리면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음이 멈추지 않아 최종적으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에도 한결같은 하나의 경지를 실감하고 체득한 다음 어느 순간 파고 들어감이 멈춰졌음을 발견하여 당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추구하는 자가 사라지면서 둘이 하나로 됨과 동시에 텅 비어져 고요하고 환합니다. 물성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물성의 존재가 영성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최후의 전쟁으로 돌입함입니다. 본 백질 지겨움을 넘어서 좌뇌본의 생각위주 생각의 모두에서는 자기의 집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 형제 처자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친지도 안다고 생각하고 늘상 지나다니던 거리나 가로수 건물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지사입니다. 과거가 지금 여기에 차고 들어와 지금 여기는 밀려납니다. 아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일입니다. 10년 전에도 한 회사에 출근하였고 오늘도 출근하고 앞으로도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지겨워집니다. 감각적으로 보면 사실은 처음으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위주로 살아가면 생각은 알려진 것이기에 삶은 지겨워져 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뭐 좀 신나는 것이 없나, 뭐 좀 맛있는 것이 없나 하고 지겨움을 잠시라도 달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지겨움을 달래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오락이나 스포츠나 게임 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근본적인 지겨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집이나 가재도구나 거리나 가로수나 건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대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면 지겨움이 없습니다. 나날이 순간순간 처음으로 대하니 새록새록 새로운 분으로 생기와 활기가 넘쳐 지겨움을 모릅니다. 운해본유 감각 위주가 되면 지금 여기 순간순간마다 처음으로 맞이하고 대하게 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꿈을 깬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처음으로 자연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만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지사로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이미 안다는 생각을 텅 비워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감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감각의 눈으로 대상을 보면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니 순간순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상 보던 산이나 들도 이미 안다고 생각하여 볼 때마다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겨움이 쌓여갑니다. 안다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려면 감각을 발동시켜 안다고 하는 생각 선입관을 비우고 구경하여야 합니다. 구경하는 눈을 뜨면 지겹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찾아 서성댈 필요도 없습니다.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구경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으므로 별도로 새로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구경하고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일하면서 손놀림을 구경합니다. 여기에서 일과 휴식은 하나가 됩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최초의 행동이 되면 지겨움 따위는 없습니다. 본 108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의 상호관계
보는 자기를 몸이라고 하면 보이는 자기는 마음입니다. 몸 행동과 마음 생각이 이와 같이 둘로 갈라져 분열되고 어긋나면 생각 다르고 행동이 달라 어긋난 생각이 보이고, 몸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면 생각과 행동이 동시적이어서 행동만 보이고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의 상호 관계입니다. 보는 자기는 지금 여기로,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만 마음이 지금 여기를 떠나 과거가 아니면 미래로 떨어져 나갑니다. 몸 가는데 마음이 가야 합일이고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 분열입니다. 합일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동시적이어서 생각이 없지 않으나 보이지 않고 행동만 보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열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각각이므로 생각도 보이고 행동도 보입니다. 둘이기 때문입니다. 합일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하나이므로 생각은 보이지 않고 행동만 보입니다. 본 109 창조와 파괴와 창조의 과정.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과거에 입력된 기억, 생각을 남김없이 감각하여 텅 비운 다음 생각으로 옵선을 걸어 감각의 범위를 정하면 감각 폼으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자세하게 살펴 발견한 다음 그 발견한 내용을 생각으로 간추리고 정리하여 개념 정리하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정리한 개념 정리 역시 과거에 입력된 기억이므로 감각 바라봄 구경함으로써 깨끗이 주어 텅 비운 다음 생각의 옵션과 감각작용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배우고 발견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창조가 지속됩니다. 창조의 과정을 개념 정리하면 기억, 생각을 감각, 봄하여 텅 비운 다음 생각으로 감각의 범위를 정하면 고개를 돌려 시선이 옮겨지고 감각은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여 관찰한 내용을 생각으로 간추리고 정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순간 파괴가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창조가 이루어지므로 항상 텅 비워지게 됩니다. 창조의 과정은 파괴의 과정이고 파괴의 과정은 창조의 과정입니다. 창조와 파괴는 여기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라는 것도 계산상 생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하나를 감각해보면 궁극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면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으니 존재의 바탕입니다. 텅 빔에서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 둘을 하나로 조화 통일시키고 합작시켜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미 파괴와 창조를 아우르는 진정한 삶입니다. 본 110 텅빔에서 하나의 역할. 텅빔에서 하나가 자리 잡아야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을 분열시키지 않고 합일시킴으로써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생성, 소멸이 끝없이 반복되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텅빔 영성 원만 구족이 존속합니다. 하나란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이 분열되면 상극의 관계가 되어 찢어지는 아픔이 생기고 귀신성과 동물성으로 추락합니다. 하나의 힘이 있어야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 충이 있고 중심이 있고 대중이 있고 지도리가 잡히고 부동하여 상생이 됩니다. 상극에서는 불행하고 상생이라야 행복합니다. 상극에서는 불신하고 상생이라야 믿음이 있습니다. 상극에서는 불편하고 상생이라야 편안합니다.
상극에서는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상생이라야 자유평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의 힘은 운행하는 힘입니다. 하나의 힘을 얻으려면 낮과 밤 깨어있음과 잠듦이 있으면서 하나인 자리를 보고 증득하고 통과하여 텅 비워져야 합니다. 하나인 자리를 통과하여 텅 비워져야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을 조각내지 않고 동시적으로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하여야 행복이 옵니다. 사랑은 일편단심입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숙면 이래가 되어 사랑의 인간, 영성의 인간, 만물의 영장됩시다. 봄 110일 시절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공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16시간을 공부하여 평균 2년간을 하여야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하루 얼마나 공부하시는가요? 한두 번 읽어보고 나서 왜 안 되느냐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대도가 성취되겠습니까?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한 권씩은 독파해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이 3-4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30회 독을 하려면 하루 한 권씩 읽어간다면 270일 9개월이 소요됩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1년이면 가능합니다. 1년 정도 공부하여야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서 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동에 대한 동정미래가 되고 생각에 대한 몽중미래가 되어서 시절 인연을 맞이하여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자나깨나 일려한 하나자리를 실감하고 증득하여야 텅 빈 자리에 점을 찍게 됩니다. 시절 인연은 자기가 만듭니다. 책 읽기 9권을 30회독하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대도를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당부합니다. 봄 112 본격 돌아봄 과정.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는 감각이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자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줄기차게 파고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평상시에 몸 돌아봄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감각하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줄 감각하여 동정일의가 되어야 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줄 아는 몽중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도 여전히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원심력 생각이 구심력 감각보다 힘이 강함으로 동정일의 몽종일의가 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저지하려고 해도 바로 튕겨져 나오므로 정면으로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밀려납니다. 그러니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동정일의 몽중일의가 된 다음이라야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파워에 정면으로 부딪혀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밀어붙이는 힘겨루기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은 별별 수단을 다하여 갖가지 생각을 동원하여 감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파고 들어가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삼라만상을 다 포용한 가운데 고요하고 환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에도 한결같은 하나의 경지인 숙면이래가 됩니다. 숙면이래의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이면서 제로인 도리를 깨달아 두 번 다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대중을 잡아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을 조각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하나로 부리고 쓰는 누리의 주인이 됩니다. 본 113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되면 생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고 감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으로 제각각인 두루 상태에서는 서로 대질리는 상극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구심력인 감각이 원심력인 생각을 이기면 하나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원운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원운동에서는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되어 무시무정으로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돌고 돌아도 돈바가 없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당겨주고 밀어주건만 앞서거나 뒷선 바가 없고 당겨주거나 밀어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다. 진정한 일치단거리며 진정한 협조이며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평화이며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가는 힘 원심력과 들어오는 힘 구심력 상반된 힘이 하나가 되면 원운동이 되어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힘이 하나가 되면 원운동이 되어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던 에너지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대립갈등 투쟁의 상극의 관계는 자유평화 행복의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우주는 크고 작은 무수한 원운동으로 돌아갑니다. 본 114 하나의 힘을 얻은 사람은 물성을 극복하고 영성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영성으로 바뀌면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성에 속한지라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돈이 나가면 싫어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하나를 잡아 한결같음을 증득한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으로 돌아갑니다. 원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않고 나간다고 싫어하지 않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사사로운 욕심에 끌리지 않아서 청렴결백합니다. 돈에 대해서 찝찝하지 않고 청렴결백하려면 하나의 힘을 얻어 영성으로 진화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힘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보려면 돈에 대한 욕심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보면 합니다. 앞으로는 영격이 높아 사사로운 돈에 대한 욕심이 떨어진 사람이라야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힘을 얻은 청렴결백한 사람을 지도자로 요구하는 세상이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물성에 머문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115 사랑은 실력이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실력입니다.
본 115 사랑은 실력이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실력입니다. 질문자의 물음에 질문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대답하여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4살짜리 아기의 질문에 막히는 것은 엄마와 아기와의 소통이 되지 않음입니다. 엄마 왜 낮이 계속 오고 밤이 계속 가요? 엄마 왜 깜깜하면 안 보여요? 엄마 왜 구름이 가리면 햇님이 안 보여요? 엄마 팽이가 왜 돌다가 멈춰요? 상대는 4살짜리 아기입니다.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내려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가서 그와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고 실력입니다. 무작정 예뻐하는 것으로만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문답을 통한 소통이 양자 간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기의 질문에 막혀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아기는 점차로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아기와 엄마와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엄마가 공부를 하고 하나 자리를 통과하여 텅 비워줘야 아기가 질문한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대답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문답의 자유로운 실력을 갖출 때 소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 사랑이 꼭 피어납니다. 사랑은 실력이고 실력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엄마가 되어 대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116 하나 현상적으로 하나는 여럿입니다. 소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화는 텅 빔이 없는 하나입니다. 대하도 하나인데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텅 빈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텅 비어야 진정한 하나입니다. 둘은 하루 중 낮과 밤이요 명과 암으로 명과 암이요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하나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명과 암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승묘 경계입니다. 하나에서 둘이 거느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깨달아야 둘이 거느려지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이자 제로의 상태가 평상심이 되면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 시와 비, 이익과 손해 고활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품 117 소아와 대화. 남의 표정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에고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대아입니다. 대아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보아줄 뿐입니다. 보아줌으로써 에고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대아는 에고가 무슨 소리를 내든지 다 들어주고 다 보아줍니다. 이렇게 대해줌으로써 소아는 다음 순간 잠잠해집니다. 자기의 소리를 끝까지 다 보아주고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다 보아주고 들어주기만 하였는데 에고의 부정적인 성향이 제도됩니다. 그러므로 대하는 소아가 나타나 조잘거리는 소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소아를 살려주면 소아는 스스로 만족하여 대하의 품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대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본 118 행동의 주체 귀신과 하나. 좌우의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려면 하나가 대중을 잡아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하나가 들어서지 못하면 가르마, 업에 의하여 습관적, 기계적, 무의식적으로 귀신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양쪽을 골고루 쓰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고 치중하여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쳐 몸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잃어 병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주인이 들어서지 못하면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귀신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오른팔과 오른다리만 주로 사용하여
왼팔과 인다리가 나약하여 나이가 들면 좌골 신경통이 오거나 중풍이 옵니다. 마음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좁아지고 고루해져 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깨닫지 못하여 주인이 들어서지 못한 단계에서는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하므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습관과 음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조화와 균형이 깨어집니다. 주인이 들어서면 각성이 있으므로 좌우를 다 통하고 좌우를 거스려 좌우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부려 양쪽을 다 살렸습니다.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여 둘 중 하나만 선택하고 치중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고 둘이 하나로 합일된 상태에서는 하나가 주인 노릇을 하여 둘 다 거느리고 둘 다 골고루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것이 병이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건강입니다. 건강하려면 둘을 거느리고 쓰는 하나를 깨달아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귀신성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양쪽과 다 통하고 양쪽을 거느리고 양쪽을 주체적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부리고 쓸 줄 아는 각성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 119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는 양극단으로 갈림입니다. 보수는 진리적으로 보아 늘 변함이 없는 채성짜리 경빈 무한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용짜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진보 발전하는 현상계의 모습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채와 용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라는 말은 하나가 둘로 갈라진 말입니다. 진리는 보수이면서 진보이고 진보이면서 보수로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란 보수와도 통하고 진보와도 통하여 양쪽으로 거느려 오른손을 쓸 때는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쓸 때는 왼손을 쓰고 오른손 왼손을 함께 쓸 때는 함께 씁니다. 보수와 진보는 성향 상생의 관계이지 상극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보수라 진보로 나누지 않고 가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보수이면서 진보이고 진보이면서 보수로 진보와 보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본 120 정신 차린다는 것은 정신 차린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인지를 물으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실천이 가능합니다. 나는 정신이요 정신이 주인이고 몸과 마음은 나의 도구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은 자기의 도구를 잘 거느려야 잘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잘 거느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즉각 알아차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즉각 알아차리고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즉각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줄 즉각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림으로 몸의 동물성이나 마음의 귀신성으로부터 놓여나 정신의 주체성을 확립합니다. 빈틈없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정신이 들어 귀신성과 동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무한하게 텅 비어 천지만물을 수용한 가운데 고요하고 화한합니다. 본 121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조면하고 절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줌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 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의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텅 비어져서 고요하고 화한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 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고용하고 안아들이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간에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구상에 잔존하는 이념의 대립, 종교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 노사의 갈등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인적 자원이 음량으로 화합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여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아 진리적인 통일을 이루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세계로 하나가 전파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고 한반도를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때 전 인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본 124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어야 텅 빈 가운데 하나의 힘이 있어야 무슨 말이든지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들으려면 자기의 주의주장이 하나도 없이 마음을 텅 비워야 합니다. 텅 비우고 들으면 상대방의 말에 대한 진유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를 말하기는 쉬우나 아니오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아닌데도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유함이지 상대를 유함이 아닙니다.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어야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통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밝힐 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권한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그 다음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125 사랑의 완성. 남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유의법이 되어 형식적이거나 거짓선이 되기 쉽고 생각대로 몸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괴롭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부터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을 대하면서 남을 좋아하지 않고 남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나의 내면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남에 대한 미움이 텅 비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미움을 보고 알아차려 미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텅 비워져야 텅 빔이 주체가 되어 남에게 잘하려는 생각도 없이 무위법으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언어 행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후회할 일도 없고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사랑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으므로 판단, 평가, 심판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없고 대립갈등, 투쟁도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안에 조성된 미움부터 제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미움을 닦지 않은 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유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미움을 깨끗이 닦는 것이 진실함이요 자기를 사랑함이고 남을 사랑함입니다. 자기 안에 미움이 전무할 때가 사랑이 발로될 때이고 사랑이 완성될 때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봄 126 불을 끄고 들을 줄도 알고 불을 켜고 들을 줄도 알아야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들으려면 한껏 벌린 가운데 불을 꺼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풍경이 달빛 속에 잠기듯이 하나하나 장단점에 묻혀 달빛 일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을만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불을 끄고 편안하게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필요시 불을 켜고 들으면 저 소리가 참새소리인지 제비소리인지 까치소리인지 부엉이소리인지 뻐꾸기 소리인지 노고지리 소리인지 기러기 소리인지 갈매기 소리인지 닭소리인지 거위소리인지 다 구별이 되면서 장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다 같은 사물이라도 밝기에 따라 그 모습이 달리 보입니다. 달빛 속에 보이는 풍경과 햇빛 속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므로 우리는 정신의 광명을 조절하여 불을 끄고 들을 줄도 알고 불을 켜고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달빛 속에서는 하나하나의 모양새가 묻혀 달빛 일색이지만 햇빛 속에서는 하나하나 모양새가 두드러져 눈부십니다. 그러므로 명암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127 교학이 완성되어야 수행이 시작된다. 교학의 완성이란 책 읽기를 통하여 성리 연마와 개념 정리를 통하여 자기의 병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본주인인 감각을 누르고 정권을 잡고 있으므로 감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끼어들거나 간섭함으로써 감각의 지속적인 발동을 차단하고 방해하여 주인이 몸과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고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짜 주인인 생각이 진짜 주인인 감각을 이기고 억압하여 전도되어 운명중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시켜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차리고 마음 생각이 뜨면 뜨는 줄 알아차리고 마음이 뜨지 않으면 뜨지 않는 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여 감각을 살려낸 다음 낮에 깨어있을 때나 밤에 잠들어 있을 때나 한결같은 감각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자리를 체험하고 하나자리도 텅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가짜 주인에게 빼앗긴 권자를 탈환하여 음영 중생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신이 가야 자기를 바로잡기 위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직 할 일이 본주인인 감각을 살려내는 이 한 가지 일이 가장 시급하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총동원되어집니다. 과학을 통하여 교학을 통하여 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여야 병을 고치는지에 대한 처방법 수행까지 알고 믿어져야 생활 가운데 참된 수행이 시작되고 참된 수행을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통하여 생각을 감각하는 힘만 얻으면 가짜 주인은 물러가고 진짜 주인이 등극한 것입니다. 생각은 가아이고 감각이 진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학이 완성되지 못하였기에 수행이 시작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수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 128 생각은 가아이고 감각이 진아이다.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나라고 하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에고의 출현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에고의 시작입니다. 울음소리가 생각을 대신하여 배고파서 젖달라고 할 때도 울고 촉촉하여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울음소리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말을 배움에 따라 생각이 다양해지고 욕심도 늘어갑니다. 엄마와 한 몸일 때는 감각만으로 충분하여 생각이 필요치 않으나 엄마와 분리되면서 생각이 필요하고 생각이 자기의 주인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여 생각을 자기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야 하기에 생명을 부지하는 감각이 발동되지 못하도록 끼어들고 차단하여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로 시간을 분열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고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고 대립갈등, 투쟁의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감각이고 진아이고 대아이고 목숨의 주인인 생각은 가아이고 소아인데 가아가 주인 노릇을 하여 진아인 감각을 억누르고 교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가아가 주인 노릇을 하므로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목숨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생과 사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생명은 영원하므로 생과 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아 소아인 생각이 유주가 되면 삶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합니다. 진아 대아인 감각이 유주가 되면 삶과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아인 생각이 유주가 되면 희비상곡선이 되고 대아인 감각이 유주가 되면 자유평화 행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아가 진아를 누르고 사는 전도된 삶을 진아가 가아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감각인 생명이 생각인 목숨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아인 감각이 주인이 되면 가아인 생각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살렸습니다. 감각은 생명이요 전체성이요 생각은 목숨이요 부분성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진아이고 생각은 가아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목숨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진화합니다. 생명은 영원한 하나의 존재라면 목숨은 일시적인 다수의 존재입니다. 목숨이 죽어 생명으로 탄생하여야 목숨도 제대로 살려집니다. 본 129 몸이 감각이고 진아이다. 몸은 지금 여기입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진아입니다. 몸은 오감이고 감각입니다. 몸의 요구사항은 진실입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욕심이 생깁니다.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몸은 진실입니다. 유욕은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유욕에 생각이 끼어들어 생각이 감각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몸의 반응입니다. 마음은 몸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몸종이요 도구입니다. 몸은 감각이므로 감각이 주인이고 생각이 종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고 감각이 종 노릇을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도를 닦음입니다. 도를 닦으려면 감각이 생각을 억누르고 차단하고 간섭하여 생각이 감각을 지배하던 것을 감각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이 감각이고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이므로 감각의 주인이 되어 감각을 활짝 펴 번뇌망상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감각을 접어 꼭 필요할 때 생각을 부리고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생각 마음이 주인이 되어 감각 몸을 종으로 삼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눌려 몸이 마음의 종이 된 것을 몸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에게 눌려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려면 생각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감각하기만 하면 나머지 오감도 살아납니다. 생각, 마음, 소와 가아 목숨은 감각, 몸, 태아, 진화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목숨에는 탄생과 죽음이 있지만 생명에는 탄생과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몸, 감각을 천시하고 마음, 생각을 충성하는 가르침이었으나 앞으로는 몸을 충성하고 마음을 몸종으로 부리고 써야 합니다.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말은 마음이 생각이 하는 말이지 몸에서 감각에서 보면 태어난 바가 없고 태어난 바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습니다. 몸이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화가 아닙니다. 본 130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이다. 몸은 체이고 마음은 용입니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므로 몸과 마음도 하나입니다. 몸이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입니다. 주와 종이 둘이 아니므로 주와 종은 하나입니다. 몸은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물성인 동시에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영성입니다. 감각이 주인이 되어 생각이라는 종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은 물성과 영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감각인 영성이 생각인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주도하면 물성이 되고 감각이 주도하면 영성이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보는 찰나 물성은 영성이 됩니다. 몸에서 감각의 기능이 없으면 시체이고 감각의 기능이 있으면 생체입니다. 생체라도 생각, 마음이 주인 노릇하면 물성이고 감각이 마음, 생각을 감각하는 순간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는 영성과 물성으로 나누어지지만 감각에서는 영성과 물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성과 물성의 관계는 체와 용, 주와 종으로 하나이나 물성이 영성이 되기도 하고 영성이 물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입니다. 본 131 교학의 완성. 공부란 무엇입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태어나고 죽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제도란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무엇입니까? 집중력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읽기만 하면 됩니다. 교학 완성 시리즈 1세트 총 9권 1권 늘 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증득 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7권 사람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